과거부터 우리나라는 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고, 실제로 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대한민국은 효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효에 대한 일화도 아주 많은데요. 몇 가지 일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 어느 50대 아들의 효. 어느 집에서 그 아들이 잘못이 있어서 아버지가 모처럼 매를 들었는데 아들은 50대요, 아버지는 70대였습니다. 그 아들이 매를 맞다가 눈물을 흘리니 아버지가 왜 우느냐고 물었는데요. 큰아들은 나이가 50이 넘도록 아직도 매를 때려주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둘. 김구 선생의 효도.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주석이던 시절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 노모가 시래기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석이래야 자금도 없는 정부 주석인지라 월급도 없이 매우 가난해서 반찬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모가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 버린 것을 주워다가 국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김구 주석이 이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여쭈어보니 시장 바닥에서 버린 것을 주웠다 하니까 김구 선생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월급도 못 가져다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임시정부 주석인데 이렇게 남이 버린 것을 주워다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노하여 야단치시기를, 이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하였느냐? 이 애미가 힘들여 해다준 음식은 감사히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김구 주석은 어머님 노고에 감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 이놈, 당장 종아리를 걷어라 라고 하셔서 김구 주석은 종아리를 걷으니 노모가 그 나이 많은 주석 아들에게 종아리에 매를 때렸습니다. 김구 선생이 일어나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노모께서 너 왜 우느냐 라고 물으시니, 전에는 어머니께 맞으면 아프더니 이제는 팔 힘이 약하여지셔서 덜 아파서 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 셋. 아버지의 금강산 구경. 충남 서산의 이군익 씨는 7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준 아버지의 자식사랑을 잊지 못했고,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무심코 금강산 1만 2천 봉엔 암자도 8만여 개가 있다던데 라는 말을 듣고 알루미늄 지게를 맞춤 제작해서 지게의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 등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힘들까봐 한사코 업히기를 거부했던 아버지도 이어지는 금강산의 절경에 연신 감탄하며 금강산 구경에 흠뻑 취했습니다. 60kg이 넘는 지게를 지고 다니느라 양 어깨와 등엔 피멍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 아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주실 수 있나요? 라는 책에서도 실제 효를 실천한 작가의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박인만 씨는 3가지 종류의 암과 힘든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 거동이 불편해 용변조차 홀로 볼 수 없는 어머니, 치매를 앓고 있어 딸에게 엄마라 부르는 장모님까지 모시면서 효를 실천해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효자라고 칭찬 일색이지만 정작 본인은 3분의 부모님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 생각하며 매일이 너무나 소중했다고 합니다. 1장에서는 아버지를 이제야 잘 알게 된 마지막 7년이란 제목으로 처음 아버지의 전립선암 말기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한데 모여 아버지와 남은 시간을 잘 보낼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 선망 증세로 네가 여기 웬일이고? 라고 아들에게 물었고
네, 아버지 뵈러 왔죠.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여기는 천국인데 어찌 왔노? 라고 물었고 아버지가 말없이 천국 가실까봐 이야기를 좀 하러 왔죠.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에서는 어머니 아직 풀지 못한 숙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대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릴 적 즐겨 불렀던 노래를 들려드리고 안심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생각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죠. 이후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딸을 엄마라 부르고 사위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장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딸아이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장모님이 이 땅에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딸의 결혼식은 슬플 틈을 주지 않는 고마운 일이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장모님과의 이별의 시간이 조금만 더 늦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장모님은 손녀의 결혼식에 오셔서 손녀의 손을 잡고 축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손녀는 소리내어 펑펑 울었고 주변에서는 신부 화장이 지워지지 않을까 화제를 바꿔보려고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 일주일 후에 한밤중에 고요히 장모님은 하늘길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루 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자신이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간단한 안부 전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해보세요. 앞으로 많이 남지 않은 인생을 앞둔 부모님께 그보다 반가운 전화가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주실 수 있나요? 라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 한 권에서는 매일 하루 한 권의 책에 대해 요약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은 하루 한 권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권이었습니다.